내일 뭐 입지?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하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는 대부분 하에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청바지 하나면 해결됐기 때문이죠. 오늘 위피가 읽어주는 지식재산 뉴스에서는 작업복으로 만들어져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지식재산 청바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이 즐비해 정말 뭘 입을지 고민이 됩니다. 스트릿 패션, 캐주얼 룩, 댄디한 패션, 정장 등 스타일도 다양하죠. 그런데 청바지는 이상하게도 어떤 스타일에 접목해도 잘 어울립니다. 재킷을 입어도 티셔츠를 입어도 니트를 입어도 오케이죠. 현대 패션 아이템의 상징이 된 청바지는 사실 금광을 캐던 광부들의 작업복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은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여러 천연광물을 얻을 수 있는 광물의 땅이며 특히 서부 지역의 금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아 새로 개발된 금광에서 채굴된 금은 화폐 경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금이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되면 전국 각 지역의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날 정도였죠. 그중 한 독일계 미국인이 이곳에 정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리바이 스트라우스. 오늘날의 청바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1829년 독일 바이에른 지방 부테나임이란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신분에 거듭된 흉년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던 그의 가족은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 위기를 맞게 되고 앞길이 깜깜해진 그의 가족은 앞서 친척들의 미국행에 용기를 얻어 18세의 뉴욕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도착한 뉴욕에서의 생활은 험난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옷가게에서 일을 배웠지만 벌이가 좋지 않았고 당시는 서부 개척 시대로 전단지 광고에는 골드러시에 관한 내용이 도배되고 있었고 결국 가난을 떨치기 위해 그는 골드러시의 고장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게 되죠.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금이 바닥난 상태였고 그저 금노다지를 기대하고 모여든 사람들만 북적일 뿐이었죠. 일확천금을 기대한 리바이는 크게 실망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는 상황에 배운 것이 옷장사밖에 없던 그는 금광 근처에 정착해 1853년 가위, 버튼, 나사 및 볼트, 천막천 등을 파는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퍼레이션을 설립합니다. 이듬해 리바이는 군대에서 사용할 대형 천막 10만 개 분량의 천막천을 주문받습니다. 그는 대량의 튼튼한 천막 원단을 어렵게 확보하는데 갑자기 의뢰인이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죠. 큰 빚을 내어 제조 공장을 만들고 원단을 마련한 리바이의 회사는 대량의 천막천 재고를 남기게 됩니다. 창고에 쌓인 엄청난 양의 천을 처리할 방안을 궁리하던 중 술집에 간 그는 광부들이 모여서 누더기가 된 바지를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튼튼한 재질의 천막천을 가지고 광부들의 작업복을 만들기 시작했고 골칫거리 재고였던 천막천이 작업복 바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리바이는 오늘날의 청바지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우선 작업복 원단을 프랑스의 님지방의 특산물인 데님 원단이 매우 즐겨 작업복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님 원단을 작업복의 주원단으로 사용하고 남북전쟁 후 남군의 병사가 입고 있던 파란색 바지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인디고 블루색의 데님 팬츠를 만들게 됩니다. 20년 후 리바이는 자신의 주 고객이었던 네바다주 카슨시티 양복점이 재단사 제이콥 데이비스로부터 청바지의 천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구리 리벳을 박아넣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 5월 20일 그가 만든 청바지와 제이콥의 아이디어가 곁들여진 리바이스 블루진이 최초로 특허를 받게 됩니다. 19세기 말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퍼레이션은 산업화로 인해 청바지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리바이의 청바지가 전국으로 불티나게 팔리자 자체 공장을 설립하고 제이콥을 기술자로 영입했죠. 초반에는 미군들과 여러 작업자들이 즐겨 입었지만 점차 대중들이 즐겨 입는 바지가 되었고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청바지가 유행했습니다. 1890년 리바이의 청바지 특허 시효가 만료되자 다른 제조사들도 앞다투어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리바이는 수입한 데님 원단을 보관하는 창고 번호였던 501을 자신의 회사 이름과 결합해 리바이스 501이라는 브랜드로 탈바꿈해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청바지는 젊은이들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바나나 이미지가 강한 할리우드의 두 스타 말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이 영화에서 청바지를 입고 출연하면서 청바지는 젊은이의 상징처럼 되었고, 국내에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보급됐으며, 당시 청춘 스타였던 배우 신성일이 영화 맨발의 청춘을 통해 청바지를 한국 젊은이들에게 대유행시켰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를 통해 또 한 번 청바지가 유행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파란색은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부의 작업복에서 젊은이의 상징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의 패션까지 약 150년의 시간이 가진 청바지의 변천사입니다. 이제 청바지는 내일 뭐 입을지 고민될 때 해결책으로도 사용됩니다. 파란색 외에도 블랙, 아이보리 등 다양한 색상과 원단으로 진화했기 때문이죠. 가난과 위기 속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낸 리바이 스트라우스. 미래의 패션계에도 그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위피가 오늘 소개해드린 지식재산 이야기, 청바지와 관련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윗뉴스를 검색해서 재미있는 지식재산 뉴스를 만나보세요. 위피가 읽어주는 지식재산 뉴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